1910년의 어느 봄날 밤, 경상남도 의령의 작은 마을 위로 별이 가득 쏟아지던 그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잿더미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세계 1위의 기업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인이 될 줄은. 호암 이병철. 77년에 걸친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경남 의령군 경주이시 양반가. 1910년 2월 12일, 천석의 곡식을 거두는 풍요로운 집안, 그 막내 아들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곡간은 가득했지만 그의 운명은 곡간이 아닌 더 큰 들판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별이 가득한 그 하늘 너머에 5살 어린 병철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산정. 할아버지 이용석 훈장이 손수 세운 그곳에서 그는 천자문을 익히고 사서삼경을 읽고 논어를 외웠습니다. 그날 새겨진 선비의 정신, 그것은 평생 그의 등을 고쳐 세웠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도리를 먼저 한다. 사업도 결국 사람의 일이다. 1926년 17살, 아직 소년의 얼굴을 한 그는 3살 연상의 박도율과 혼인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어깨가 무거워진 그날부터 그는 더 큰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 4월, 20살, 청년은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 그러나 그의 진짜 스승은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덮고 거리로 나간 그는 일본의 거대한 공장을 보았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열기, 컨베이어 벨트, 일사불란한 노동자들. 조선에는 왜 이런 것이 없는가? 그날 사업가의 꿈이 그의 가슴에 처음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꿈은 멀고 몸은 약했습니다. 심한 각기병.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2년의 어둠. 노름판을 떠도는 밤, 달그림자를 밟으며 돌아오는 새벽. 천석군의 막내 아들은 그저 한량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훗날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1934년 10월의 어느 가을밤, 노름판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온 26세의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별빛 아래 네 아이들의 평화로운 숨소리였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막내도. 아버지의 어둠을 모른 채 순수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다.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날 밤을 새우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독립운동, 공무원, 사업.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한 사람의 결심이 한 나라의 운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36년 봄, 마산. 아버지가 물려준 쌀 300석의 자본. 친구들과 함께 그는 협동정미소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첫 해, 자본금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패배의 잔이 다시 그의 입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패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남들이 살 때 사고 남들이 팔 때 팔았기에 실패했다.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산다. 군중과 반대로 가는 그의 철학. 훗날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드는 그 정신은 마산의 작은 정미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미소가 흑자로 돌아서자 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200만 평. 조선 최대의 대지죠. 그러나 욕심은 화를 불렀습니다. 중일전쟁이 터지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정미소도, 자동차 회사도, 토지도. 그는 모든 것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27세의 청년은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그에게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다시는 투기에 손대지 않겠다. 그 다짐은 평생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38년 3월 1일 대구 서문시장 근처 수동의 작은 점포. 처마 위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삼성 상회. 3은 크고 많은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숫자. 별은 밝고 영원히 깨끗이 빛나는 별. 크고 빛나고 영원히. 그것이 그가 이 작은 점포에 담은 꿈이었습니다. 청과류와 어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작은 무역상. 직원은 단 몇 명.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별 하나가 언젠가 온 세상을 비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아는 삼성, 그 위대한 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1942년 조선 양조 인수. 해방의 함성이 울려 퍼지자 그는 새로운 시대를 보았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이 나라를 무엇으로 일으킬 것인가? 무역이다. 무역만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 1948년 서울로 상경. 그는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별 3개의 깃발이 비로소 한반도 전체로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일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본사, 공장, 창고 모두 불탔습니다. 40세의 그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 무너진 공장들,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사고 파는 장사로는 부족하다.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잿더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시작이었습니다. 1953년 제1제당, 1954년 제1모직. 단순히 사고 파는 상인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산업가. 그의 손에서 한국 최초의 설판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공장에서 한국 최초의 모직이 짜였습니다. 외국에 의존하던 나라가 비로소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 사업보고.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관통한 단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1968년 그는 59세였습니다. 이제 편안한 노년을 보낼 나이. 그러나 그는 다시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전자산업으로 간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동종업계는 삼성이 진출하면 다 망한다며 저지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돈인 LG 구인회 회장과는 등을 돌렸습니다. 정부의 허가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전자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길은 기술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한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1969년 1월 삼성전자 공업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삼성이 무슨 TV를 만든단 말인가. 그러나 9년 만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978년 흑백 텔레비전 200만 대, 세계 1위. 작은 별이 시작한 도전이 이제 세계의 정상에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그러나 호암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더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암은 일본 애니시 회장 고바야시에게 부탁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반도체가 뭐고? 그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무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감히 일본의 첨단 기술을 배우려 든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호암은 그 거절 앞에서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그 모욕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남에게 빌릴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든다. 1983년 2월 8일 도쿄. 73세의 노인이 호텔방 창가에 홀로 섰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반도체 칩 하나 씁니다. 그의 손엔 작은 반도체 칩 하나. 손톱보다도 작은 그 조각 안에 그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73세에 무슨 반도체입니까? 수조 원이 들어갈 사업입니다. 실패하면 삼성도 끝납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선언했습니다. 오늘을 기해 삼성은 VLSI 사업에 투자한다. 도쿄 선언. 73세의 노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한국의 미래에 베팅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의 마지막 신념이었습니다. 도쿄 선언 6개월 후 경기도 기흥 허허벌판. 6개월 안에 공장을 지어라. 호암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잠을 잊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리고 1983년 11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64KB D램,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 10년 격차가 단 3년으로 좁혀졌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73세 노인의 결단이 단 6개월 만에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77세 의령의 한별이 시작한 여정이 그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은 별은 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우리가 사는 이 풍요로운 시대, 그 모든 것의 시작에 1934년의 어느 가을밤 잠든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암 이병철.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한 나라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가 일군 것은 단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어떤 거절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결단,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 호암 이병철.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남긴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